여러분, 꽈리고추 데칠 때 뚜껑 꼭 덮고 계시지요? 빨리 익으니까요. 그런데 그 뚜껑 하나 때문에 비타민C의 절반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식품영양학 분야 연구팀이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잔존율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건강하려고 먹는 채소에서 정작 영양소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꽈리고추에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성분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혈압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꽈리고추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영양성분의 진짜 가치부터 대부분이 틀리게 하고 계시는 조리법, 그리고 식당에서만 나오던 감칠맛의 비밀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20분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여름 밥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해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꽈리고추의 영양 성분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름철 비타민C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몬이요, 오렌지요, 아니면 딸기요. 대부분 과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래 믿어왔던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보면 꽈리고추 100g에 비타민C가 약 57mg 들어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사과와 비교하면 거의 28배에 달합니다. 레몬보다도 높아요. 채소 하나가 과일 20개를 이기는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과일로 비타민C를 채우시려면 당분도 함께 들어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꽈리고추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 비타민C를 이만큼 채워줍니다. 혈당 걱정 없이 비타민C를 드실 수 있다는 게 과일과 비교했을 때 꽈리고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지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수용성 비타민도 함께 소실됩니다. 건강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10명 가운데 6분 이상이 여름에 비타민C를 권장량만큼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부족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 쉽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보다 낫기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걸리는 여름 감기는 회복도 더디고 체력도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여름 밥상에 꽈리고추 한 접시만 올라가도 보약 한 첩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꽈리고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낯설지요?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원료입니다. 비타민 A가 하는 일은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게 사실 이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색소의 일종인데요.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카로티노이드 계열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 색소 밀도가 높게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반이 뭐냐고요? 우리 눈 속에서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꽈리고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글씨를 읽지 못하면 약 이름도 확인할 수 없고 손주한테 온 카톡 메시지도 못 읽게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매일 먹는 반찬에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값비싼 눈 영양제를 따로 사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초록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꽈리고추가 바로 그런 채소 중 하나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성분 기억하시지요?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안내하는 길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엉뚱한 곳인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 관련 연구를 보면 비타민 K를 넉넉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약 31%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뼈가 부러지면 회복에 석 달은 걸리고
그 사이 근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려면, 가을에 단풍 구경 다니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꽈리고추가 그 뼈를 지켜주는 숨은 공신이었던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시는데요. 이 시기에 비타민 K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유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 K 없이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꽈리고추 같은 초록 채소를 매일 밥상에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꽈리고추의 은은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캡사이신은 몸의 열 생산을 높여서 에너지 소비와 체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청양고추처럼 맵지 않아서 위에 부담이 적어요. 살짝 알싸한 수준이라 매운 음식에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여름철에 뚝 떨어진 입맛을 살려주기에 딱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두 번째 착각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꽈리고추의 영양 가치를 비타민 C와 캡사이신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꽈리고추에는 우리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라고 하면 바나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풋고추 계열은 100기당 약 27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비할바는 아니지만 반찬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기에는 오히려 채소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바나나를 몇 끼 드시기는 어렵지만 꽈리고추 무침은 매일 밥상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국물 요리, 찌개, 젓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요.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칼륨이 나트륨이라는 찌꺼기를 밀어내는 물의 흐름 같은 거예요.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혈관벽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걸 막아줍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량을 하루 일기 늘렸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mmHg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 한 알 없이 밥 반찬 하나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셈이에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칼륨 섭취량이 약 2.99g인데 권장량은 3.5g입니다. 부족한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우리 세대는 나트륨은 넘치고 칼륨은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손발이 붓고 근육에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꽈리고추를 비롯한 초록 채소 반찬을 몇 끼 한 접시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콩팥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이런 주의 사항까지 알려드리는 게 진짜 건강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한 접시에 들어있는 건 이겁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비타민C,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베타카로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타민 K, 혈압 관리를 돕는 칼륨, 그리고 신진대사를 올리는 캡사이신. 이 5가지가 한 봉지에 2,000원도 안 하는 꽈리고추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전통 밥상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꽈리고추가 여름 밥상의 보약인 이유였습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칼륨, 캡사이신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귀한 영양소를 조리 실수 하나로 거의 반을 허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꽈리고추를 주로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팬에 볶으시나요? 아니면 물에 데쳐서 무치시나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꽈리고추를 데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물을 대충 넣고 팔팔 끓으면 꽈리고추를 죄다 한꺼번에 넣고 뚜껑을 닫은 채 기다리십니다. 빨리 익히려고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습관이 전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같은 초록색 채소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엽록소가 초록색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열에 오래 노출되거나 산성 환경에 놓이면 색이 누렇게 변합니다. 채소를 데칠 때 시큼한 김이 올라오시지요? 그게 바로 채소에서 빠져나오는 산성 성분이에요. 뚜껑을 덮으면 이 산성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에 다시 떨어져서 꽈리고추를 누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뚜껑을 열어두면 그 성분이 김과 함께 날아가 버려요. 식당 반찬의 색이 유난히 고운 비밀이 사실 이 뚜껑 하나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충남 논산에 사시는 71세 정복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보건소에서 영양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텃밭에서 직접 꽈리고추를 길러 드시는데요. 처음에는 집에서 데치면 색이 칙칙하고 물컹하게 되어서 늘 불만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뚜껑 덮고 푹 데치셨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옛 동료를 통해 뚜껑을 열고 데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보셨답니다.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셨대요. 초록초록빛이 보석처럼 또렷하고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남편분이 이거 사온 거 아니냐고 물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수십 년 동안 몰랐다고 조금 억울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요리법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의 양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채소가 들어가는 순간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팔팔 끓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불리는 꼴이 됩니다. 빛깔이 탁해지고 질감이 무너지고 비타민까지 물속으로 녹아나갑니다. 물은 재료가 완전히 잠기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데치시나요? 1분이요? 2분이요? 아니면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물러질 때까지요? 사실 30초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느끼시지요? 그런데 꽈리고추는 껍질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30초만 지나도 열이 속까지 충분히 들어갑니다. 60초를 넘기면 조직이 풀리면서 질감이 흐물흐물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시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세요. 요즘 휴대전화에 타이머가 다 있으니까 30초 맞춰 놓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처음 한두 번만 시간을 재면 그 다음부터는 감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리법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꽈리고추를 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볶음 조리가 오히려 비타민C를 더 잘 지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오래 담그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가 물속으로 녹아나가거든요. 기름에 센 불로 빠르게 볶으면 물에 닿는 시간이 짧으니까 비타민C 파괴가 적습니다. 식품과학 분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를 물에 2분 이상 데쳤을 때 비타민C 잔존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센 불에 1분 이내로 볶았을 때는 약 74%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치는 것도 30초 이내로 빠르게 하시고 볶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꽈리고추의 씨를 빼고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아이들 입에 맞추려고 매운 부분을 제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꽈리고추 씨 부분에도 캡사이시노이드 성분이 집중되어 있고 이 성분이 체지방 분해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어른들이 드실 때는 씨를 빼지 않는 편이 영양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꽈리고추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100g당 약이 6국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밥을 드시면서 꽈리고추 반찬을 함께 드시면 밥의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것을 식이섬유가 완충해 주는 거예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꽈리고추 무침 한 접시가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 도우미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식이섬유를 식사 초반에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꽈리고추 무침을 밥보다 먼저 몇 젓가락 드시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도착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아직 약까지는 아닌 분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물을 적게 붓는 것, 뚜껑을 덮는 것, 오래 데치는 것. 이 3가지만 고치시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까요? 한 단계도 빠짐없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좋은 꽈리고추를 고르는 것부터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꽈리고추가 여러 봉지 놓여 있지요.
어떤 걸 집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겉이 탄력 있게 단단한 것이 싱싱한 겁니다. 만졌을 때 물렁하거나 축 처진 것은 시간이 지난 것이니 피해주세요. 크기를 보세요. 크고 굵은 것보다 작고 가는 쪽이 껍질이 연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큰 것은 씨가 많고 껍질이 질기거든요. 색깔을 보세요. 짙은 초록색이면서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연두빛이면 아직 덜 자란 것이고 노란기가 도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마트에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꽈리고추 350g을 준비합니다. 한 봉지 정도 되는 양이에요. 2,000원이면 넉넉합니다. 씻을 때는 꼭지 주변을 특히 신경 써 주세요. 쭈글쭈글한 주름과 꼭지 틈새에 먼지가 잘 끼어 있거든요. 수돗물 아래서 살살 비벼 씻은 뒤 꼭지를 손가락으로 톡 떼어 내주세요. 껍질이 얇은 채소라 색에 문지르면 상하니까 살살 다뤄주세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씻은 꽈리고추에 이쑤시개나 포크로 한 개당 두세 군데씩 구멍을 뚫어주세요. 귀찮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1분이 완성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꽈리고추는 속이 비어 있거든요. 풍선을 생각해보세요. 바람든 풍선을 뜨거운 데 두면 내부 기체가 팽창하면서 빵하고 터지지요. 꽈리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없이 끓는 물에 넣으면 속 공기가 팽창해서 표면이 갈라지고 질감이 망가집니다. 미리 숨구멍을 내주면 공기가 빠져나가서 터지지 않고 열이 속까지 고르게 들어가고 양념장이 작은 구멍을 타고 속살까지 배어들어서 간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350g에도 이쑤시개로 콕콕 찌르는데 1분이면 끝납니다. 이 1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포크를 쓰시면 한 번에 4개의 구멍이 뚫리니까 더 빨라요. 자, 이제 데치기에 들어갑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꽈리고추가 푹 잠기고도 한참 남을 만큼이요. 물이 팔팔 끓으면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먼저 풀어주세요. 소금물에 데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빛깔이 한층 또렷해지고 은은한 간이 겉과 속 모두에 스며듭니다. 소금이 채소 세포벽의 팩틴이라는 성분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열에 의해 세포벽이 무너지는 것을 늦춰주거든요. 색이 고와지는 건 물론이고 아삭한 식감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소금이 이런 효과를 내는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소의 세포벽은 우리 집의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있어서 단단하게 잡아주지요. 팩틴이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시멘트가 녹아서 벽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소금이 시멘트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열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빨리 건져내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남는 원리입니다. 소금을 넣으셨으면 이제 꽈리고추를 넣습니다. 한꺼번에 다 쏟아 넣지 마시고 2번에 나눠서 넣으세요. 물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뚜껑은 절대 덮지 마세요. 산성김이 빠져나가야 색이 살아납니다. 딱 30초만 데칩니다. 특별히 크고 두꺼운 것이 섞여 있다면 40초까지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30초가 지나면 바로 건져서 얼음물에 풍덩 담가주세요. 이 단계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빠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뜨거운 채로 채반에 두면 남은 열 때문에 속이 계속 익어버리거든요. 불에서 내려도 익는 게 안 멈추는 겁니다. 차가운 물에 닿는 순간 열 전달이 끊기면서 아삭한 조직이 그 상태로 고정됩니다. 얼음이 없으시면 페트병에 물을 얼려놓은 것을 넣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돼요. 참고로 얼음물의 온도는 5도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미지근한 찬물에 넣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얼음을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담가두셨다가 건지세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두시면 충분합니다. 건질 때는 채반에 받쳐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진 꽈리고추는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세요. 키친타월을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꽈리고추를 펼쳐 놓은 뒤 위에서 톡톡 눌러 수분을 흡수시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미끄러져서 간이 겉돕니다. 아무리 양념을 잘 만들어도 물기 때문에 맛이 흐려져 버려요. 서두르지 마시고 물기가 거의 없다 싶을 때까지 닦아주세요. 이 한 단계가 맛의 차이를 만듭니다. 음식점에서 무침 반찬이 깔끔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 조리사분들은 물기 제거에 시간을 아끼지 않거든요. 우리도 집에서 이것만 잘하시면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구멍 내기, 넉넉한 소금물, 뚜껑 열고 반분, 찬물 담그기, 그리고 물기 빼기. 이 5단계가 데치기의 전부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시지요? 이제 양념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무침을 하시면 어딘가 밍밍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양념 종류도 비슷한데 밖에서 사 먹으면 감칠맛이 확 도는 게 뭔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셨지요? 포인트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이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훈연한 가다랑어를 우려낸 조미액이에요. 따로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진한 감칠맛이 한 숟갈에 완성됩니다. 어느 동네 마트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왜 멸치액젓이 아니라 참치액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침은 불에 익히지 않고 양념 그대로 먹는 반찬이잖아요. 멸치액젓은 비린 냄새가 있어서 날로 먹으면 그 냄새가 도드라지기 쉽습니다. 참치액은 훈연향 계열이라 날로 먹어도 비린내 없이 깔끔하거든요. 양념 재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고춧가루 1큰술 반, 양조간장 2큰술, 참치액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입니다. 계량은 모두 밥숟가락 기준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는데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점성이 있어서 양념을 재료에 착 붙여줍니다. 그릇 바닥에 국물이 흥건해지는 걸 막아줘요. 겉도 깔끔하고 맛도 골고루 배어듭니다. 거기다 올리고당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의 영양분이 되어서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화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올리고당을 지속적으로 드신 그룹에서 유익균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설탕만 올리고당으로 바꾸셔도 장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파 흰 부분 한 대를 반으로 갈라 잘게 썰어 두시고요. 마늘은 5톨 정도를 다지면 딱 1큰술이 나옵니다. 재료 준비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 하나도 없지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양념장을 미리 섞어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버무릴 때 편합니다. 큰 볼에 물기 제거한 꽈리고추를 담고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썰어둔 대파도 함께 넣습니다. 버무릴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힘을 빼고 아래 위로 뒤집듯 가볍게 섞어주세요. 꽈리고추는 연한 채소라 세게 주무르면 물러지고 찌그러져서 식감이 무너집니다. 양념이 고르게 배었으면 깨소금 1큰술 반과 참기름 1큰술 반을 맨 나중에 넣어주세요. 가볍게 한 번만 뒤적이면 됩니다.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넣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식품영양 분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름에 녹는 성질의 비타민은 식용유와 함께 드실 때 체내 흡수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고소한 풍미는 그대로이면서 영양 흡수까지 높여주는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반드시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처음에 넣으시면 다른 양념이 재료에 붙지 못하고 기름막 위에서 미끄러져요. 간장과 고춧가루가 먼저 스며든 다음에 참기름으로 코팅하듯 마무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맛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밥도둑, 꽈리고추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데치는데 30초, 버무리는데 2분. 정말 5분이 채 안 걸렸지요. 간이 센 것 같으면 간장을 반 숟갈 덜 넣으시고 좀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를 반 숟갈 추가하세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치액이 없으시면 처음에는 멸치, 다시마 육수 1큰술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감칠맛의 깊이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양념장보다는 훨씬 풍미가 살아납니다. 다음에 마트 가실 때 참치액을 사놓으시면 무침뿐만 아니라 나물 볶음이나 비빔밥, 양념장에도 1숟갈 넣으시면 맛이 확 달라집니다. 만능 조미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아쉽습니다. 꽈리고추의 진짜 가치는 활용법에 있거든요. 한번 데쳐놓으면 반찬이 3가지로 늘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의 가장 좋은 짝꿍이 뭔지 아시나요? 멸치입니다. 왜 찰떡궁합이냐면요. 영양면에서 서로 빈 곳을 정확하게 보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하지요.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골격에 안착하려면 비타민C와 K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멸치에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해요. 반면 꽈리고추는 비타민 C와 K는 풍부하지만 칼슘은 적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메워주는 이상적인 궁합이 됩니다. 만드는 법도 쉽습니다. 데쳐둔 꽈리고추가 남았다면 잔멸치를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꽈리고추를 넣고 간장 1큰술과 올리고당 1큰술만 둘러서 살짝 볶으면 됩니다. 불 앞에 3분이면 됩니다. 뼈에 좋은 밥반찬이 뚝딱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멸치를 볶을 때 처음에 마른 팬에서 중약불로 천천히 볶아주셔야 합니다. 센 불에 볶으면 겉만 타고 속은 안 바삭해요. 물기가 완전히 날아가서 잔멸치가 하나하나 분리될 때까지 3분 정도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꽈리고추를 넣고 간장과 올리고당을 둘러서 30초만 더 볶으면 완성이에요. 멸치의 고소한 맛과 꽈리고추의 알싸한 맛이 만나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멸치볶음 말고도 활용법이 더 있어요. 데친 꽈리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간장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물 3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이시면 됩니다. 꽈리고추 간장 조림 완성이에요. 짭조름한 맛이 깊어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별미예요. 참, 멸치 외에 꽈리고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꽈리고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순두부찌개에 꽈리고추를 다져서 넣거나 두부 위에 꽈리고추 무침을 올려서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균형도 맞는 한 끼가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데친 꽈리고추를 잘게 다져서 된장찌개에 넣어보세요. 고추의 알싸한 풍미가 된장국에 녹아들면 국물의 깊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따로 고춧가루를 넣을 필요가 없어져요. 꽈리고추의 은은한 매운맛이 국물에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맵지 않은데 깊이가 있는 그런 맛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가 뚝딱입니다. 여기서 보관법에 대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무칠 만큼만 무치고 나머지는 데친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물기를 말끔히 뺀 데친 꽈리고추를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사흘은 거뜬합니다. 먹기 직전에 꺼내서 그날은 무침으로 드세요. 다음 날은 멸치볶음으로, 그 다음 날은 간장 조림으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데친 것으로 반찬이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묻혀서 보관하면 안 되냐고요. 양념에 묻힌 반찬은 냉장에도 이틀이 지나면 물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양념 속 염분과 수분이 채소 조직을 지속적으로 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꽈리고추를 한꺼번에 많이 사오셨다면 냉동 보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쳐서 물기를 완전히 뺀 꽈리고추를 한 끼 분량씩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쓸 때는 냉장실에서 자연 해동하시거나 흐르는 물에 잠깐 헹구시면 됩니다. 해동한 꽈리고추는 무침보다는 볶음이나 조림으로 쓰시는 게 식감이 더 좋습니다. 제철에 싸게 사서 냉동해 두시면 가을까지도 꽈리고추 반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지퍼백에 넣으실 때 가능하면 납작하게 펴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냉동 보관 중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퍼백 겉면에 날짜를 적어두시면 언제 냉동한 건지 헷갈리지 않아서 편합니다. 비용은 꽈리고추 한 봉지에 2,000원 정도, 몇천 원으로 우리 식구 밥 반찬이 넉넉하게 나오는 겁니다. 비싼 반찬 사 올 필요 없어요. 경북 경주에 사시는 66세 강태수 씨는 퇴직한 중학교 교사이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반찬 만드는 게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꽈리고추 데쳐서 냉동해 두는 방법을 알고 나서 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해요. 일요일에 꽈리고추 2봉지를 사서 한꺼번에 데쳐 놓으십니다. 한 봉지는 냉장으로 사흘간 무침과 볶음으로 드시고요. 나머지는 한 끼분씩 냉동해 두신다고 합니다. 혼자 드시니까 양 조절도 딱 맞고 버리는 것도 없고 매일 다른 반찬이 나오니까 밥 먹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사시사철 꽈리고추 한 가지로 반찬을 해결하시니까 장보는 시간도 줄고 비용도 절약되는 거지요. 우리 세대가 이런 작은 요령들을 알아가시면서 식탁이 넉넉해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꽈리고추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제철에 가장 맛이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나오는 한여름 꽈리고추가 당도와 식감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시기에 넉넉하게 사서 데친 후 냉동해 두시면 겨울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마트보다 재래시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사시면 같은 양을 절반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피하셔야 할 실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물을 자박하게 붓고 꽈리고추를 한꺼번에 쏟아 넣는 것. 물 온도가 뚝 떨어져서 데치는 게 아니라 불리는 꼴이 됩니다. 물은 넉넉하게, 꽈리고추는 2번에 나눠서 넣으세요. 뚜껑을 덮고 데치는 것. 빨리 끓이겠다고 뚜껑을 덮으면 산성김이 갇혀서 색이 누렇게 변합니다. 데칠 때만큼은 뚜껑을 여는 게 원칙입니다. 1분 넘게 데치는 것.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 둘수록 망가지는 게 데치기입니다. 물기 제거를 대충 하는 것. 물기가 남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흐려집니다. 키친타월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 4가지만 피하시면 오늘 무침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꽈리고추의 놀라운 영양 성분. 비타민 C가 사과의 28배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눈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K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서 혈압 관리를 돕습니다. 여름철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데치기 방법. 이쑤시개로 구멍 뚫기. 넉넉한 소금물에 뚜껑 열고 딱 30초. 건지자마자 얼음물.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양념의 비밀. 참치액 한 큰술이 감칠맛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반찬이 나옵니다. 한번 데쳐서 3가지 반찬 만들기. 무침, 멸치볶음, 간장조림까지 사흘 반찬이 해결됩니다. 냉동 보관으로 제철 넘겨 먹기. 한 끼분씩 냉동해 두시면 가을까지도 꽈리고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멍 뚫고, 소금물, 30초, 얼음물, 참치액. 이 4마디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참,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시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주의 사항까지 챙기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전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하느라 정작 우리 건강과 우리 입맛은 뒤로 밀어놓으셨던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제철 채소 한 봉지에 2,000원이면 충분해요.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시면 꽈리고추 한 봉지부터 담아보세요. 매콤 짭조름한 감칠맛에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지실 겁니다. 우리 집 밥상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손주들이 오실 때 꽈리고추 무침 한 접시 내놓으시면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할 겁니다. 며느리한테 비법을 알려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의 밥상이 건강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름 반찬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밥상에 보탬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